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손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저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한 얘긴데요. 무턱대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것보단 진지하게 주식 투자를 분석하고 뛰어드는 게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올바른 분석법, 고수회전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군더더기 없이 주식 투자의 핵심 노하우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고수회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엑소원의 윤유석 고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님, 왜 아이돌 데뷔하셨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돌이라뇨? 엑소원 모르세요? 아, 예, 으르렁. 예. 네? 그건 엑소고요. 엑소입니까? 이번에 엑소원이라고 새로운 남자 아이돌 그룹 탄생했잖아요. 그래요? 그중 센터로 데뷔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누구야? 고수님이요. 아유. 지난 시간에 저평가 성장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그래도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네.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현금은 많을수록 차입금은 적을수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지금 살짝 부채살 걱정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있고 낮은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낮은 기업에서 투자의 기회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수회전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고수님 드디어 오늘 새로운 투자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드시 아셔야 되느냐? 투자자들이라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네. 이 투자법은 개인 투자자들만 몰라요. 아니, 대체 어떤 투자법이길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턴어라운드 투자법입니다. 턴어라운드요? 턴어라운드. 네, 턴어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크게 회복되는, 동시에 주가 역시도 특정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했다가 크게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V자형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입니다. 저처럼 V라인이군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턴어라운드 투자법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선호를 해요.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도 워낙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대형주들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대형주 역시도 턴어라운드가 발생됐을 때는 드라마틱한 실적의 변화 또한 주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선호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뉴스를 봤을 때 특정 기업이 앞으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을 2배로 확대를 시킨다. 그래서 나중에는 매출이 2배로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호재성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럼 지금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자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익이 회복이 됐을 때는 크게 주가 상승의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턴어라운드 투자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 방송을 보고 나면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타이밍과 나오는 타이밍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는 건데,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기업의 이익은 일직선으로 우상향하거나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아요. 너무 좋죠, 우상향만 하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미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현재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면은 이익이 떨어집니다.
투자 비용이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가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현금이 회수가 되는 시기가 되면은 이익이 다시 회복되고 투자했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가는 그 구조가 있어요. 보시게 된다면은 그게 실적이 피크일 때가 A와 D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선행적 투자를 또 준비를 해요, 보통. 투자를 하면서 이익이 떨어지는 구간이 보이죠? 이게 투자식입니다. 투자할 때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익에서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행 투자 시기에는 실적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부터 실적이 계속 침체가 되느냐? 아니죠. 왜냐면은 투자라는 것은 그 기간이 결정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비용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다시 회복되고 플러스 공장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거래처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 고객사로부터 물건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빨리 풀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에서는 성수기를 맞겠죠. 해수욕장 그 상점에서는. 준비를 해야죠. 여름 성수기 때 맥주를 팔아서 크게 돈을 벌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맥주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맥주를 쌓아둬야 될 창고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맥주를 시원하게 팔기 위해서는 대형 냉장고가 좀 필요하겠죠. 그럼 대형 냉장고를 사올 때 돈 주고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즉 지금 비용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이걸 살 목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상점은 분명히 적자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익도 나지 않았으니까. 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죠. 네. 하지만 여름 성수기가 됐을 때 그 맥주를 모두 팔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그 상점은 미래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행적인 투자를 한 것이죠. 기업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라서 이익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증식시키는 법을 알려드릴 윤유석 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만 모르는 턴어라운드 투자법, 턴어라운드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윤유석 고수의 투자 백미. 고백 타임. 고백 타임. 오늘 이거 뭐죠? 아, 예. 컨셉인가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 고백 타임이라는 게 생각나가지고 네, 아무튼 네. 고백 네. 타임. 예. 첫 번째 윤유석 고수의 첫 번째 고백 타임. 예. 자기 자본 대비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을 찾아라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투자가 큰 기업이요? 이게 뭐냐면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을 찾는 건데 네. 이익도 그렇지만은 이 투자 금액도 다른 상대 기업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규모가 요 정도인데 내 몸집 대비 얼마의 투자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와 투자 규모가 크다 작다가 결정되는 거고 대규모 설비 투자라는 걸 우리가 이게 대규모인지 소규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하고 비교한다는 뜻이죠. 이게 기업의 투자 규모가 큰지 아니면은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교수님? 일단은 현금 흐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그 증권사 HTS라든지 네. 증권 관련된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면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밑에 유형 자산의 증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유형 자산이 평소보다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지 그거를 파악했을 때 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공시에서 신규 시설 투자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쫙 나옵니다. 공시에는 자기 자본 대비 몇 프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기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기업의 투자가 큰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따질 때는 자기 자본 대비 20% 이상의 기업에 일단 주목을 하고요.
4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대규모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 이상? 예. 비용이 영업이익을 크게 초과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 비용도 크게 늘어나거나 실적이 크게 하락해서 주가 하락률이 큰 폭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턴어라운드 기업을 발굴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100%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도 있어요. 100% 이상 초과하는 거면은 이거는 그 경영자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기업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가 어느 정도 종료가 돼서 이익이 회복되는 시점부터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투자가 종료되고 이익이 회복되는지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정확한 그 선은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되게 중요한 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규 투자 공시에 보면 투자 기간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투자한다, 언제 종료한다. 그 종료하는 시점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별표를 치고 메모를 딱 해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의 5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지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자산,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고 그 같은 항목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자 비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고수님이 턴어라운드 투자법으로 투자를 했던 그 사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SK텔레콤이 있어요. 이 통신사들은 정기적으로 약 7, 8년에 거쳐서 통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LTE 시절, 그 포지죠. 이때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 LTE 투자를. 이때 보시면은 투자 현금 흐름에서 유형자산 취득 금액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시죠?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네, 2010년이랑 비교했을 때 도표에서 갑자기 확 늘었네요. 엄청난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가장 높은 투자가 일어났죠. 이때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EPS가 가장 투자 절정에 달하았을 때 가장 낮은 순이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실적이 하락을 하니까 주가 역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투자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V자 차트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2만 원 정도의 저점을 기록했다가 30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올랐죠. 100% 넘게 상승했네요. 100% 넘게 상승했죠. 이런 SK텔레콤 같이 굴지의 기업들도 이러한 주가 상승의 변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선호한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은 윤유석 고수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턴어라운드 투자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